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트업 스쿨 사회자 강재상입니다. 깊이 지기만 백전백승, 상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창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현재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창업 생태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눌 해벤젤 파트너스의 주진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대부분 경제 위기가 오는 측면에서 창업도 당연히 저희는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창업자분들께서 위기 입고를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특이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술 기반의 기술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그런 트렌드다 보니까 집, 혼자와 관련된 그런 창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면요, 정부 지원이나 투자 분야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을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창업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 그 다음에 투자,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창업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걸맞춰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통 한 2조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역시 정말 한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10배요? 그래서 한 작년에 10조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졌던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반적인 투자가 상승하고 있는, 그리고 창업자도 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환경 또한 ESG라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정부 지원 또한 이런 에코 스타트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투자도 늘고 있지만 전체 투자 성장에 대비해서는 환경이 약간 좀 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의외의 포인트긴 합니다. 환경 분야의 창업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창업 생태계 성장 대비해서는 지금 못 미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환경 스타트업 같은 경우엔 외부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 규제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노력이 아닌 시장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그 치우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화되기까지 리드 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두 가지 요인이 투자자가 그렇게 선호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나게 되면 이 부분도 크게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창업 생태계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업 생태계의 세 가지 요인 측면에서 요거에도 대입돼서 말씀드리면, 창업자, 환경 쪽의 창업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특화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 또한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확대돼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 부분이 약간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쪼개보면 소위 얘기했을 때 시드 투자라고 합니다. 초기 기업에만 투자하는 시드 투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게 스케일업 투자라고 하죠. 뭐 시리즈 A, B, C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분야가 살짝 아쉽습니다. 아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드 타임이 길고,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들이 그 기술적으로 훌륭하신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난 이 기술만, 좋은 기술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시장을 먹을 수 있다. 시장이 있어야 기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수용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만 좋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장 아쉽고요. 그 뭐 IR 자료나 사업 계획서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기술에 대한 내용이 총 20장이라고 하면 19장. 한 장은 팀 소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인을 둘러싼 시장, 고객에 대한 스토리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뎁스 있게 담아주시면 투자 성과가 훨씬 잘 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환경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되게 심플한데 ESG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 규제 이슈거든요. 그런 규제들이 대부분 ESG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맞춰야 돼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맞춰야 되는데 뭐 2, 3년 안에 그거를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줄 수 있는 환경 스타트업과의 매칭 좀 해달라는 게 저희 쪽에 굉장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그 환경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꼭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VC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런 데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의 그 네트워크라든지 기회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에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창업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창업 준비를 하다 보면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정보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서 창업 생태계 흐름까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도 좀 보시고, 고객도 좀 보시고, 하늘도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같이 살피시면서 여유롭게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은 대표님들 만나 뵈면서 느꼈던 점을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창업가들을 위해서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나눴던 얘기가 우리 대표님들 사업을 구상하시고 투자를 계획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쉬운데 다음 기회에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다시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성공적인 창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창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타트업 스쿨.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